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이 왜곡하지 마라, 카이초 회원님들 거짓은 꼭 밝혀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이가 제3자 뇌물죄로 2023년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성남지청에 출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출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것을 보면은 전부 다 성남지청으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나요? 아니, 자기가 그 성남시장 때 지은 죄면은 조용히 가서 사실관계를 검사가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FC에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내고 광고비로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야지.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3자 뇌물죄, 지금 먼저 벌어졌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용인시장이었던 정찬민 씨가 어느 업자로부터서 3억 5천만 원을 자기 지인에게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허가로서 어떤 것을 허가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돼 가지고 국회의원이지만은 용인시장 때 벌어졌던 그 일을 국회의원이 되었지만은 바로 법정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1심에서 그렇게 나왔고 2심, 3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은 정찬민 용인시장은 7년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제3자 뇌물죄인 것입니다. 제3자 뇌물죄. 이 사건과 더불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된 것이 이재명의 3자 뇌물죄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장은 현재 구치소에서 깜빵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찬민 용인시장이 직접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자기 지인에게 그 돈을 업자로부터 받게 하고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인허가를 시장 입장에서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남FC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성남FC는 소위 2018년에 바른미래당이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분당경찰서가 2018년부터서 2021년까지 3년 동안을 뭉개다가 2021년 이재명이가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 되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없다. 성남FC에서 후원금을 받았지만은 아무 협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후에 고발인 측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엄연히 사실관계가 있는데 무혐의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서 검찰에다가 다시 재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김호수가 이것을 성남지청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지청에 박은정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꼬봉 지청장이 이거를 뭉갠 것입니다. 거기에 그 박하영 차장 검사가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은정이가 내가 검토해보겠다, 내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뭉개니까 박하영 차장 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이들이 부정선거를 해서 물론 1%도 안 된 표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됐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완전히 덮어져 버리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가 안 된 표차이고 저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했지만은 그래도 당일 투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당일 투표를 해서 사전선거로 해서 많은 차이로 됐었는데 당일 투표에서 앞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가 못 되는 0.8% 차이로 신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검사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8일 날 성남지청에서 그 전화를 처음에는 부장검사가 하고 그 이튿날은 팩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등기 우편으로 출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방송해드린 것처럼 저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빼버리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정말로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왜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왜곡하지 마라. 카이초 회원님들. 카이초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아침에 김웅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검찰 조사를 받는데 떼거리로 가는 것은 조폭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 조폭의 우두머리 회장을 갖다가 카이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제목은 카이초 회원님들, 국제 마피아. 지금 그 썸네일에서는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회원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은정이가 한 달 동안을 뭉개서 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내가지고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단서인가 하면은 두산건설에서 우리가 후원금을 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허가를 해 주겠느냐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 그 공문을 받고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있던 성남시에서 그 후원금 52억인가요?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를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용인시장 정찬민이가 했던 것하고 똑같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무슨 사탕 하나 안 받고 이론 하나 안 받았다고 했지만은 이재명의 측근, 이재명이가 운영하고 있는 성남 FC 구단이 그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남 구단주는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 건설에 공문이 나옴으로 해서 팩트가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인시장의 정찬민과 이재명의 성남 FC 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제3자 뇌물죄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지자체 장인 현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토호 세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있을 때 벌어진 그 토호 세력, 토착, 그 지역에 돈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토호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토료 세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민주당이 뭐 이상민 의원이나 그 다음에 조홍천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원호 의원 이런 그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묵묵부담으로 민주당이 블랙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 블랙홀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관계된 사람, 민주당에 관계된 의원이나 당원들이나 양심 세력이 나서서 이거는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재명의 성남시장에 있었던 비리, 토착 비리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은 자신 있게 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민주당과 같이 블랙홀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이재명의 개인 비리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양심 세력이 나서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태극 FM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세상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시차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차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관계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양심 세력이 나와서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큰 목소리로 합창을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다해 주어야만이 대한민국이 건전한 모습으로 정책이 꾸려져 반듯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된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저 태극 FM이 목놓아 예칩니다. 저도 고향이 전남 한평 나비골입니다. 우리 한평에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10번 출구, 11번 출구에서 지금 신자유연대 지금 현재 끌고 있는 김상진 대표랄지 이분도 한평 출신입니다. 한평 출신들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사람 이임재 같은 용산경찰서장도 한평 출신입니다. 정말로 한평이 옳은 사람과 그런 사람이 공존해 있는 모습이지만은 고향에 가면은 만나는 형님들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항상 목소리 외쳐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썸네일의 내용처럼 왜곡하지 마라. 왜곡하지 마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지 마라. 카이초 회원님들, 거짓은 꼭 밝혀진다. 밝혀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